하자 얘들아, 하자. 반가워. 이름이 어떻게 돼? 이름이 박소현이. 소연이야. 어? 박소연이야? 야 잠깐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와 성까지 똑같네. 대박. 선생님 직권해요. 직권해야. 직권 우리 해야지. 그래야 책이 끝나. 네. 직권 마지막 거 남았지. 대륙 이동설. 직권 대륙 이동설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진도는 최대한 빨리 나와야 시험 대비를 할 수 있거든. 알았지? 야, 춥다. 거자 대륙 이동설. 자, 책을 간단히 봐보자. 백엔어는 판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여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자,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륙이 가만히 있지 않고 대륙이 움직인다. 알았지? 뭐 그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륙이 있잖아. 대륙이 떨어져 있던 대륙이 모이기도 하고 다시 흩어지기도 한다. 알았지? 응?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땅이 움직인대. 대박이지. 땅이 움직인다. 그래서 해안선 보니까 대서양 사이를 두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모양이 일치하더라. 그래서 해안선이 거의 똑같더라. 신기하지? 신기해. 그냥 지도 보니까. 알았지? 자, 그리고 빙하의 흔적. 빙하는 이동하면서 주변에 흔적을 남기는데 남극 대륙 주변에 대륙을 하나 모으면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도 신기하지? 그지?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 산맥의 분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북아메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산맥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것도 신기하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화석의 분포. 자, 화석의 분포가 되게 중요해. 자, 화석의 분포.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 등과 같은 생물 화석의 분포 지역이 서로 연결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보니까 여기 대륙하고 여기 대륙하고 지금 보니까 얘가 연결돼 있단 말이야. 연결돼 있어 이렇게. 알았지? 연결돼 있으면은 이 식물이 여기까지 봐봐. 얘가 원래는 이제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 근데 이 생물 분포도가 연결이 돼 있다면 이제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물이 이동했어. 생물이 이동했다. 찬이가 가능한지 불가능해? 예? 생물이 이동했대. 헤엄쳐서 갔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러지? 이거 불가능해. 그러면 뭐야? 한 곳에서 살았던 생물이 그렇지? 한 곳에서 살았던 생물이 어떻게 돼? 대륙이 이동하면서 분리된 거지. 그렇지? 대륙이 이동하면서 분리된 거지. 되지. 참. 그래서 화석 분포를 통해서 메소사우루스가 헤엄쳐서 갈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륙이 한 곳에 붙어 있었다. 그러면 대륙이 움직인다. 근데 얘가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없는지가 실제로 해보잖아. 실제로 해보면 바다가 멀면은 생물군이 끊어져. 알았지? 바다가 멀리 있으면은 생물군이 끊어지는 특성이 있어. 알았죠?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대륙 누구야? 호주지. 호주는 주변 생물계랑 아예 독특한 생물계가 펼쳐있잖아. 그지? 그런 것만 봐도 대표적인 큰 거야. 자, 이제 가보자. 107쪽. 그래서 판게아라고 가상의 땅을 했어. 자, 그래갖고 그림 외워야 돼. 그거 그림 외우자. 자,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에 판게아가 있었고 점점 흩어져서 현재로 와. 알았죠? 자, 판게아
약 3억 3천만 년 전에부터 현재까지 보면 지구의 모든 대륙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고 판기아는 약 2억 년 전에 분리되어 시작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되었어. 자, 대륙 이동 봐보자.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판기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륙이 멀어지는 대서양이 만들어지고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온 인도 대륙이 근데 남극하고 그리고 인도랑 아시아랑 어디 있는지 알아? 둘 다? 위치? 그렇지. 아메리카랑 이쪽이요. 대륙 위치 대충 알아? 네. 남극은 지구본 기준으로 남극 어디 있어? 밑에 있지. 남극 있고 북극은 어디 있어? 위에요. 위에 있지. 그 다음에 유럽은 어디 있어? 유럽은 대충 저건 왼쪽. 그렇지. 대충 왼쪽에 유럽 대륙 있고 유럽 밑에 뭐 있어? 인도 있지. 인도 옆에 뭐 있어? 중국 있지. 그렇지? 아, 그렇지. 인도 옆에 중국 있지. 대충 우리나라 한국 여기 붙어 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러시아 이렇게 있지. 그렇지. 남미랑 이제 북아메리카는 오른쪽에 또 있지. 오른쪽에 이제 위에가 뭐 있지? 위에가 여기 이쪽에가 미국 있고, 그렇지. 그리고 밑에가 이제 미국을 북미라고 그러지. 북미. 남미. 밑에가 남미 있고, 그리고 미국이랑 캐나다랑 같이 있고, 캐나다가 좀 더 위에 있지, 그렇지? 캐나다 이렇게 있고, 캐나다. 그렇지? 대충은 알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요 바닷가가 겁나 크다 그래가지고 뭐라 불러? 바닷가가 겁나 크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불러? 태평양이라 불렀더니 태평양. 그 다음에 유럽 근처에 있는 바다를 뭐라 불러? 유럽 근처에 있는 바다다. 대서양. 알았지? 대서양. 알았지? 자, 그래서 계속 봐보자. 과거에 한 덩어리였던 판기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었고 이 과정에서 대륙이 멀어지면서 서양이 만들어졌어. 알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이 그 서양 맞아. 자, 그 다음에 남극 대륙에서 남극 대륙이야. 동그랗잖아. 남극은 대륙이고 북극은 얼음이야. 얼음. 남극은 대륙이 알았지? 자, 그래서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 외워놔야 돼. 인도랑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유라시아가 유럽 아시아야, 알았지?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져 있어. 히말라야 산맥이 여러 군데에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 갈 때 네팔 근처에서 가거든. 알았지? 이건 네팔 근처에서 가니까 산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 나라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알았지? 대부분 산맥이 국경선을 많이 갔거든. 알았지? 왜 국경선을 많이 갔냐면 그 방어가 쉬워가지고 산맥이, 알았지? 해발 1000m면 숨쉬기도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참 계속 봐보자. 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고 이처럼 대륙이 이동하면서 현재와 같이 대륙이 분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산맥 등 여러 지형을 만들었다. 대륙 이동설의 한개 봐보자. 이 대륙 이동설은 당시 다른 학설보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질학적 관측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로 발전해서 대륙 이동한다는 여러 가지 관측 증거가 발견되면서 지각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론이 되었어. 이거 간단히 볼까요? 간단히. 자, 한 개. 백인어는 대륙 이동을 시키는 힘의 원동을 설명하지 못했다. 자, 별표차.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백인어. 이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 뭐냐.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 됐지? 질문 있어? 사실 원동력도 운빨이야. 운빨이고. 어쩔 때는 모일지 어쩔 때 흩어질지는 그럼 몰라. 현재는 흩어지고 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넘어가 보자. 108쪽 규모와 진도, 그 다음에 화산과 지진. 그게 반성을 좀 해야 돼. 참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친구는 안 그러겠지? 혹시 뭔가 한 개 부딪히면 회피하면 안 돼, 친구야. 알지? 회피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데, 아, 참, 회피하는 친구들은 걱정이긴 하다. 자,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방금 친구 한 명이랑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성적이 안 나오면 누구 탓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학원 탓을 하고 가신 것 같아. 저 과학 점수가 나왔어요. 몇 점이냐? 저 이전 과외가 91점. 잘했다. 친구 시험 하나 중이지? 하나 중 시험 어렵잖아. 몇 점 맞았어? 80점 넘겼어? 빡세지 넌 학교. 우리는 90점으로 목표를 하고. 시험 범위 적던데. 시험이 하나 중이 문제가 시험 범위 고등학교 적은데 엄청 어렵게 나오죠. 고등학교 문제가 두 문제 나왔어. 70점 못했어. 비스? 시험이 너무 어려우니까. 피하면 안 돼 친구야. 알았지? 박치기 해서 뚫고 나가야 돼. 알았지? 하나 중 시험 안 돼. 하나 중에서 영재고 갖고 많이 가잖아. 그렇게 좋지? 아 선생님, 저 기말고사 때 저 서술형 안 나와요. 서술형 안 나와? 네. 근데 학원에서 어렵게 시험 공부하잖아. 그냥 하게. 왜냐면 고등학교 때 어차피 또 해야 돼서. 친구도 하나중 시험이 어려우니까 친구가 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렇지? 하나중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 적응을 잘해. 알았지? 그래서 시험은 어렵지만 아마 90점 이상 맞은 애 몇 명 없지? 그렇지? 10명? 요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반에 한두 명? 그렇지? 그래서 잘해보자. 친구도 맞아야지. 그렇지? 짠! 소윤이야? 소현이야? 짠! 화산활동 지하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에 따라서 이동하여서 지표면 밖으로 용암. 자, 이제 표표 찾아야겠다. 마그마랑 용암하고 구분을 해야 돼. 알았지? 마그마랑 용암은 다르거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속에 있어. 땅속에 있고 마그마가 이렇게 있고 용암은 밖에 나온 거잖아요. 용암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마그마는 여기도 뭐 있잖아. 이 마그마는 용암 플러스 화산기체야. 화산기체. 이 화산기체에는 여기 나와 있나? 물도 있고, 뭐 황도 있고, 황기체도 있고, 그 다음에 CO2도 있고, 아주 별거 다 들어있다. 특히 시험 문제는 물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야. 왜냐면 왠지 그 화산기체가 독할 것 같아가지고 물이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물이 있다는 거 수증기 알았지? 수증기. 자, 그래서 지진 봐보자.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한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오랜 시간 힘을 받아서 변형되거나 어느 순간 부러지면서 어긋난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얘를 같은 공간에 비스켓 두 개가 있어. 알았지? 비스켓 두 개를 쫙 밀면은 찬이야 이거 휘겠지? 어디로 휘겠어? 아래로 휘겠어? 위로 휘겠어? 지금 이렇게 밀면 위로 휘겠지? 네. 그래서 비스켓이 위로 휘다가 인기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 똑 부러지겠지? 그렇지? 똑 부러지면 이때 얘가 한쪽이 이제 밑으로 톡 넘어가고 한쪽은 위로 탁 올라가면서 지층에 엇갈림이 생기고 그때 충격이 지진이 돼. 맞지? 지진. 한국도 지진이 있어. 맞지? 한국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거든. 자, 계속 저 가보자. 지진 겪어봤는데. 겪어봤지? 그렇죠? 겪어봤죠? 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야. 같이 할게 그냥. 자, 계속 봐보자. 그래서 지각을 자, 계속 봐볼게. 자, 지진,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각을 이루는 암석이 오랜 시간 힘을 받아가지고 변형되다가 순간 끊어져 버리면 이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열의 방향으로 퍼지고 그에 따라서 지표가 흔들린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진원이 지진의 원인이 되는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진원, 지진의 원이 되는 곳이고 동그라미 쳐줘. 그 위에가 진앙이야. 그래서 지진으로부터 수직 위점. 여기가 진앙이야. 진앙. 그렇지? 진앙과 진원이고. 자, 그러면 이제 진원에서 바로 위에 있는 게 진앙이고. 자, 우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산맥이 많을수록 지진이 잘 일어난다. 찬이가 우리나라 산맥이 있어 없어? 태백산.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정되지 않고 산맥으로 라인이 펴져 있잖아. 그러면 우리도 지진에 되게 예전엔 자주 일어났던 땅이야. 지금은 잘 안 일어나지만. 알았지? 그래서 포항 근처에서 지진이 꽤 일어나지. 우리나라도 경주랑 포항 근처에서. 알았지?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 이거 산맥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에 가서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래서 지진대와 화산대를 알게 됐어. 근데 왜 지진대, 화산대 왜 알아야 될까? 굳이 왜? 대비하려고. 어떤 거? 지진이 일어나면 대비하려고. 왜 그러냐면 봐보자. 내가 공장을 지을 건데 공장을 화산대나 지진대에 지으면 어떨까? 화산이 효과라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방에 무너지겠죠. 소연이지. 그래서 소윤이랑 소연이 맞지. 미안하다. 좀 기다릴 거야. 이럴 때까지. 소연아 보면 화산대랑 지진대에다가 너가 공장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겠지. 그러면 지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아파트를 화산대랑 지진대에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공장을 어디다 지어야 안전한지. 원자력 발전소를 화산대랑 지진대에다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정신 나간 거겠지.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의 연구가 필요해. 연구 필수.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폭발되면 그 원자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그 땅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겠다. 자, 그러면 봐보자. 화산대. 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주로 태평양 주변과 지중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좁은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지진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진대도 특정 지역의 띠 모양으로 밀집되어 있다. 태평양 가장자리와 대서양 가운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됐지? 자, 전 세계의 화산대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 태평양 주변의 대륙 가장자리와 태평양이 뭔지 알아 혹시? 태평양이 어디야? 지금 보면 한국 보이지? 한국부터 봐봐. 여기 지금 보면 이 라인이 있는데 지금 라인이 뭐냐? 이게 지금 요렇게 라인이 있어요. 요렇게 라인. 요렇게 라인이 뭐냐면 지금 왼쪽이가 여기가 맨 밑에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한국 이쪽에 올라가면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알았지? 쭉 올라가면은 이제 러시아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제 이쪽 밑에가 이제 칠레 하는 이 라인 있지. 지금 빨간색 보면은 이렇게 라인 하나 보이지? 그게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이야. 알았지? 겁나 넓다. 그래서 알았죠? 이 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 화산대야. 알았지? 지금 보니까 지진대는 어때?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훨씬 많지. 그래서 이 화산대랑 지진대 중에서 지금 그 노출이 지금 지진대가 더 커. 화산대가 더 작은데 일반적으로 화산대는 어디에 맞냐면
이거 보면은 특이점 있어. 특이한 게 뭐냐? 화산대는 바다랑 가까워. 그러잖아? 지금 보니까 화산대는 바다랑 가까워. 그 바다랑 어디랑 많이 만나는 것 같아? 바다랑 지금 보니까 육지가 만나는 경계에 화산대가 좀 많지. 그렇지?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좀 많아. 그게 해양지각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그래.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그렇지? 그림 보니까 딱 그래 보이지? 그렇지? 자, 그래서 계속 봐보자. 환태평양 화산대 지구인데 태평양 주변에 가장자리와 섬에 따라서 고리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70%가 이 지역에서 나온다. 그래서 얘를 불의 고리라고 불러. 미안하다. 갑자기 가리가. 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 알프스면 어디 있어야 돼? 알프스면은 유럽에 있지. 스위스. 그리고 저기 어디지? 히말라야면 아까 인도, 중국 사이. 네팔. 그렇지. 인도, 중국, 네팔. 그러니까 알프스는 지금 유럽부터 저기 히말라야는 네팔 그리고 중국, 네팔, 중국, 인도. 네팔, 중국, 인도. 이 지금 나라들 경계에 있는 이 산맥, 이 라인들, 알았지? 그러면 거리가 너무 먼데, 그렇지? 거리가 엄청 길지. 지금 유럽으로부터 해가지고 저기 네팔까지 가는 이 라인이면 꽤 많다,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는 알프스 산맥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히말라야 산맥과 남아시아까지 연결하니까 엄청 기네. 알았지? 스위스가 스위스는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 혹시? 스위스 하면 시계의 나라, 금융의 도시. 그렇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말라야가 산이 높으면은 이제 거기서 비가 떨어지면 거기서 빗물이 쫙 내려가거든. 그래서 빗물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 상수원이야. 그래서 유럽의 상수원이야. 알았지? 유럽의 상수원이면 거기다 공장 지으면 어떻게 될까? 소리는 어떻게 될까? 공장 지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스위스는 그 공장 같은 거를 잘 안 짓고, 알았지? 소를 키우던가 아니면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 왜냐면 우리 광주 저기 상수원에다가 누가 공장 지으면 광주 사람 난리 날 거잖아. 그지? 자, 판의 경기 봐보자. 판의 경기. 이게 시험이 저기 하나중 시험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다 외워야 되거든. 안에 있는 친구를 내핵, 외핵, 멘틀, 그 다음에 지각 이렇게 있고. 자, 봐보자. 판의 평균 두께가 100km래. 외워야겠다. 좀 쉬게 해줄까? 괜찮니? 딱 109쪽까지만 하고 쉴까? 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뭐 나왔냐면 고장 109쪽 간단히 하자. 잠깐만 빼먹은 거 있는지 한번 봐보자. 왼쪽에 빼먹은 거 있다. 자, 규모와 진도. 그것도 별표잖아 얘들아. 규모와 진도. 자, 지진의 세기는 규모 또는 진도로 나타낸다. 규모,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을 규모라 불러.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 1은 10배 차이거든. 10배 차이야. 그렇지? 잠깐 미안하다. 규모 1 차이가 에너지 10배 차이. 규모 1 차이가 에너지 10배 차이고. 자,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어. 알았지? 진원에서 규모 9.5짜리 지진이 발생했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관찰하고 여기서 관찰할 건데 여기서 이 친구는 규모 9.5로 관찰되고 여기서도 규모 9.5로 관찰돼. 그래서 규모는 어디서 관찰하든 안 바뀌어. 알았지? 그래서
총에너지가 규모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 말면 되거든.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 대신 얘가 이제 이쪽으로 지진이 이렇게 가면 이것 때문에 막 흔들릴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걸 우리가 진도라고 부르는데 진도는 관측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지? 꼭 멀다고 해서 진도가 작아지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작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진도가 이제 규모보다는 작게 측정돼야 돼.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6으로 측정되면 여기가 진도가 6.1로 측정될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만약에 땅이 있잖아. 구멍이 많아. 예를 들어가지고 동굴로 돼 있어. 그러면 동굴이면 어떻게 될까? 막 무너지면서 막 더 흔들리겠지? 그래서 진도가 꼭 거리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 맞지?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사람 A, B라고 했을 때 규모는 어때야 돼? 규모. C까지 한번 해버릴까? 자, C까지 해버려. C까지. 자, 이제 멀리 가면 진도가 일반적으로 작게 측정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에너지는 지진 총 에너지는 A든 B든 C든 어떻게 느껴져야 돼? 똑같아야 돼서 지진 총 에너지가 규모야. 규모는 똑같이 해야 되고 진도는 일반적으로 거리가 관측 거리가 멀수록 진도가 낮아져. 알았지? 관측 거리가 멀수록 진도가 낮아지고. 됐지. 근데 다를 수도 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안 주어졌으면 이게 맞고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풀어야 돼. 그래서 진도가 큰 게 B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다. 다른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좀만 쉬었다 돼. 간식 먹어도 돼. 학원에 있는 간식. 혹시 간식 먹는 거 알아? 자, 그러면 오른쪽 봐보자. 오른쪽 파는 경계. 지금 보니까 내 멘틀 지각은 알지? 순서 외워야 돼. 순서 외워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륙지각 보자. 이렇게 있고 얘가 대륙지각 그 다음에 해양지각 그 다음 멘틀. 자, 근데 보면 얘가 색깔이 이렇게 색깔 다른 게 하나 있어. 그 다음에 멘틀 이렇게 있거든. 멘틀.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멘틀 상부라고 불러. 상부 위에 있다.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100km라고 돼 있거든.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동그라미 쳐주고. 자, 그러면 지금 물이 이렇게 있고 지금 두께를 보니까 찬이가 두께가 지금 대륙지각이 두껍냐 아니면 해양지각이 두껍냐? 대륙지각이요. 이제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 자, 그 다음 보면은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밀도가 클 거지 않을까?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밀도가 커요. 그렇지. 위로 우리가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벼워서 이리 올려야 돼. 자, 양발적으로 둘이 서 있어. 서 있는데 A, B가 있거든. A가 위로 올라가고 B가 내려오면 A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B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A가 가벼워요. A가 가볍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가벼운 거야. 그래서 밀도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위에 있어. 대륙지각이 이만큼 위에 있지. 그래서 밀도가 대륙지각이 위에 있으니까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해양지각보다. 됐지? 자, 그리고 판의 운동 보자. 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수센치 정도로 매우 느리게 움직인다. 알았지? 또 저기 각각의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력으로 이동하니까 판이 서로 같은 속도로 같이 움직이면은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 이해됐어? 만약에 이 봐봐. 여기 이 판하고 이 판이 이쪽으로 1초에 1cm씩 가. 예를 들어 1초에 1cm씩. 1초에 1cm씩. 여기도 1초에 1cm씩. 이러면은 서로 부딪힐 리가 없어. 알았지? 근데 얘가 만약에 방향이 달라버려. 방향이 이리로 가면 이쪽으로 1cm 가고 이쪽으로 1cm 가면 그러면 두 개가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하겠지. 혹은 뒤에 친구가 너무 빨리 가. 친구들끼리 밥 먹으러 갈 때 나 1cm 간대 1초에. 알았지? 근데 이 친구는 10cm 가버려 1초에.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방향과 속도가 다르면서 판이 이제 충돌하거나 그러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판이 충돌하니까 자, 책으로 다시 넘어가서 각각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됐지? 자, 판의 경계, 지구 겉부분을 이루고 있는 판은 서로 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달라서 판의 경계에서는 판과 판이 서로 충돌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더래. 알았지? 자, 그래서 지구 표면은 우리나라가 속하는 유라시아 판, 태평양 판, 그 바다도 하나의 판이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그 다음에 아프리카 판, 북아메리카 판, 남아메리카 판, 남극판 등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판의 경계에서 이거 우선 간단히 외우는 거야. 원리는 뒤에서 다 배울 거야. 알았지? 구경하면서 우선 외우자. 우선 외우고 판이 이제 만날 때가 있어. 이걸 이제 판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 이거를 수렴 경계 이렇게 부르거든. 오른쪽 책에 나왔거든. 그거 동그라미 찾아.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애들도 있어. 이거를 발산 경계라고 부르고. 서로 위아래로 엇갈리는 게 있거든. 이거를 고전형 경계라고 불러. 고전형 경계. 자, 넘겨보자.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해. 시계 한번 봐봐, 찬이가. 몇 분인지. 45분. 45분이야?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해보자. 중간에 못 끝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래서 화산과 지진 활동. 자,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일치한대. 알았지? 아까 봐보니까 거의 일치하지? 근데 지진이 더 자주 일어나고 화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일어났어. 그렇지? 그랬지? 그래서 지진은 아까 보니까 바다를 좀 끼고 있어야 잘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거든.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보다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더 많아. 그렇지? 따라서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는 대체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 알았지? 아까 말한 거고. 지각 변동. 지구 표면의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화산 활동도 판의 경계 부근 지하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여러 가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이는 판의 운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 여기 잠깐 봐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맨 밑에 있잖아. 맨 밑에 저 밑에서 있잖아. 이거 찬이야. 이거 여기 봐야 돼. 차 보면은 이렇게 순환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순환하고 얘가 이렇게 이제 지구가 순환을 해요. 그러면 위에가 이제 그 스티로폼 비스켓이 있다고 생각하면 알았지? 그러면 얘들이 얘를 계속 이렇게 보내면 얘가 V자로 점점 벌어지겠지. 그렇지? V자로 점점 벌어지겠지? 맞지? 그럼 밑에 마그마가 있단 말이야. 마그마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올라온 거. 그렇지, 올라오지. 이렇게 올라와.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 마그마가 굳으면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져. 새로운 판.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운이야, 운. 알았지? 이건 운이고, 지구가 이렇게 모일지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아무튼 벌어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지층이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벌어지지? 이런 걸 아까 뭐라 불렀어? 발산 경계라고 불렀고, 그래서 발산 경계는 화산도 보이고, 그지? 그리고 저기 뭐냐, 그 마그마도 보이고, 그리고 벌어지면은 지진도 일어나겠지.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보면, 자, 여기 봐보면,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모이지? 모이면 어떻게 돼 있어? 모이면 서로 이제, 서로 막 싸우는 거야. 싸우다가, 뒤지게 싸우다가, 누가 한 명이 이길 거야. 그러면 이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진 애는 아래로 내려갈 거야. 맞지? 그래서, 싸우다 보면 결국,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를 A지층, B지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A지층이 이겼어. A지층이 이기면 A지층은 버티고 B지층이 내려가게 돼. B가 내려가게 돼. 알았지?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긁어져. 여기가 긁어지지? 긁으면 뜨거워지잖아. 뜨거워지면 어떻게 될까? 돌이 녹아. 돌이 녹으면 얘가 마그마가 돼. 알았지? 그러면 여기가 고온에 녹은 바위들이 많아. 그래갖고 얘가 결국에는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분출이 돼. 그러면 안에 있을 때는 마그마고 올라오면 뭐가 돼? 용암이 되지. 그럼 용암이 산을 만들지? 산을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책에 있어. 자, 그럼 봐보자. 지구 표면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는 경계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이게 됐지? 이거 봐봐, 여기 봐보자. 여기 긁으면 지진 나겠지? 그리고 이 벌어지면은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막 흔들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지진이 일어난다. 화산 활동도 파는 경계 부근 지하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여기서는 긁으면서 마그마가 여기서 생겨. 걔가 올라와가지고 화산성 같은 걸 만들어. 알았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일본. 이렇게 만들어진 게 제주도야. 그리고 울릉도도 화산섬이래. 알고 있었어? 울릉도도 화산섬이야. 자, 이처럼 파늘 경계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여러 지각 변동이 일어나며 이는 파늘 운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화산대와 지진대는 파늘 경계와 거의 일치하다. 자, 그래서 화산활동, 지진활동의 피해 이건 알겠지? 그렇지? 뭐 도로가 사라지고 화산재가 방출되어서 비행기 운항이 어려워지고 우리도 화산재 때문에 어때? 죽을 수도 있어. 알았지?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산사태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 해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알았지? 위험하다. 이론적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는데 표를 쳐놔야겠지? 이론점이 있어요. 화산재가 화산재가 금속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금속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미네랄 들어봤어, 미네랄? 네. 미네랄 많이 들어있으면 땅이 좋겠지? 그래서 농사에 도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화산재가 쌓여서 토양이 비옥해지면 농작물 수확량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화산으로 만들어진 땅은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 일본이 한국보다 농사가 더 잘 돼. 몰랐지? 그리고 화산 주변에서 나오는 열을 위해서 지열 발전이나 온천 등을 개발하기도 하고 땅에서 용암 마그마가 올라오면 마그마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올라와. 알았지? 그래서 화산지대가 자원이 풍부해. 지하 자원이 풍부해. 알았지? 야, 얘들아. 됐고,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우리나라는 하늘 경계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산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지? 지진에서 아예 자유롭진 않아. 그래서 도망갈 거는 알아야겠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해일 예보가 나오면 높은 건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뚝배기 머리 보호해야 돼. 그렇지? 머리 잘못 보호하면 낙하는 물체 맞으면 죽거든. 그래서 가방을 머리 위에 쓴다든가 도망갈 때. 알았지? 그렇게 해야겠다.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몇 쪽 내줄까? 몇 쪽? 두 장? 네 쪽? 111부터 116까지 숙제를 해봐. 111부터 116까지. 그러면 지구과학은 아마 끝난 것 같아. 지구과학은 끝난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고 몇 분이야? 55분 됐나? 54번이요. 54분이야? 갈 준비할게.